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2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기 딱 좋아. 좀 의문은 생깁니다. 과연 정말 좋은 것이 맞는지. 근데 왜 자꾸 오르노 씨바? 왜 자꾸 오르는지, 왜 자꾸 올랐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한 58,000번 정도 이야기했죠. 네, 한 58,000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준금리 5회 연속 동결. 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고환율 1330원 좀 떨어지긴 했어요. 오늘 보니까.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하지만 동결이다. 자, 아르헨티나 사례 그거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꾸 올랐냐 씨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특례잖아요. 특례. 이거 지금 가계대출 증감에 특례 있기 전까지 요까지죠. 요까지 감소했다가 2월 달부터 다시 이것이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7월 달까지. 계속입니다. 계속. 그럼 이게 돈이 얼마나 늘었냐? 한 20 몇 조 늘었어요. 20 몇 조 늘었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왔느냐? 특례 보금자리론. 얼마나 신청했나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31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니었다면 이 가계대출이 이 감소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집값은 더 조정을 보일 수도 있었겠죠. 왜 자꾸 오르노? 여기에 대한 답은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우려하고 대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대출이 줄어들면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거 말씀 퍼센티지 가지고 와서 초창기에는 한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대출 집을 사는데 사용했는데 그리고 한 6명 정도는 기준 대출 상환하는데 이용하는 줄 알았어요. 초장에는 그렇다면 이 집값을 비싸게 주고 찾는 사람들이 무너지지만 마라 했는데 웬걸 그 정부의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르게 좀 생각보다 신규 주택 구입에 몰빵하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숫자 신규 주택 구입에 한 20조, 임차부담금 반환이 2조, 지금 30조 돈을 풀어버렸어요. DSR을 우회하는 방식이었죠. 집 사기 딱 좋아라고 투자하기 딱 좋아라고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미국은 30년 기준 모기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죠. 7%를 넘어섰어요. 7.3%입니다. 미국에는 신규 주택 구입 하기 힘들죠. 이 와중에 우리는 긴축이라는 이름하에 기준금리를 올려놨는데 신규 주담대는 3% 후반까지도 우리는 구경을 했어요. 미국이랑 견주어 봤을 때 완전 레벨이 다르죠. 지금은 4% 중반 정도 신규 주담대 기준으로 이 정도예요. 갱신되는 사람은 거의 5% 구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긴축은 개뿔 긴축은 개뿔 이렇게 돼버렸죠. 우리나라 주담대 금리입니다. 평균 3.86 경남은행, 신한은행 4.86 이제 좀 올라갑니다. 4% 신한은행 이런 기준으로 보면 4% 후반까지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금리는 시장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기준금리는 억눌렀지만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투자하기 딱 좋아 라고 말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거 대출 좀 쪼여야 되겠는데 이런 뉘앙스를 살짝 내비치기도 합니다. 매도 물량 47,000개. 사람들이 갈팡질팡. 근데 결국 선택은 팔자. 찜찜하다. 뭔가 찜찜하다. 팔자로 이렇게 힘이 조금 더 실리고 있는 모양새죠. 전세 물량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월세 물량도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드는 거 주춤했습니다. 멈칫합니다. 물량이 많다는 거 계속 반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래량 96건. 이번 주는 거래량이 많네요. 이번 주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492건. 제가 숫자를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수정했습니다. 네. 좀 많은 흐름. 일단 지난달 거래량은 7월달 거래량은 한 2150건 예상하고 살펴봤는데 얼추 맞아 떨어지죠. 얼추 비슷하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8월의 거래량이죠. 8월의 거래량 6월달과 견주어 봤을 때 특별히 더 많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네, 고만고만한 정도의 수준. 한 2200건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 수준. 가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분위기 좋아졌는 것 같지만 돈 풀고 규제 풀고 다 해줬는데 힘이 이거밖에 안 돼. 예년 거래량의 한 3분의 2 수준, 예년 거래량 초록색 덩어리에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죠. 여전히 빙하기입니다.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어요. 정부에서 이제 뭘 더 해주겠습니까? 하만 골드밀 센트럴 받고 오늘 비싼 아파트 바로 없네요. 오늘은 8억이 제일 비싼 아파트. 평균 한 28% 정도 하락하더라. 삼익빛이
소형 평형은 40% 하락하더라. 막 공식처럼 뭔가 짝짝 맞아 떨어집니다. 견주어 보면 어쨌든 이거다. 일부 반등했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반등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작게는 5%, 많게는 10%. 심하게 삐죽삐죽 하는 거는 20%까지 있지만 얘는 너무 소수더라. 그럼 반등폭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요 중간 정도, 한 7.5% 정도 반등했다고 칩시다. 그럼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33%, 아니다. 한 35%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이 요렇게 반등했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한 58,000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 잡고 이야기할 거냐? 오를 때는, 반등했을 때는 밑에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기준점이 어디로 둬야 됩니까? 기준점을. 자기 편한 대로 땡겼으면 됩니까?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올랐을 때 올랐다. 여기도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떨어질 때는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올랐을 때 또 올랐다고, 또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오른다는 이야기만 주야장천 해야 됩니까? 가격은 가장 높았던 고점에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28% 떨어진 이 박스권에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여기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지, 이거 반등했다, 계속 올라간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명륜동 힐스테이트 38% 저층 40% 가까운 나라. 공시처럼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작게는 25%, 많게는 30%, 심하면 40%.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2단지, 이것도 저층이잖아요.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죠. 그래, 오케이, 인정. 그전에는 저층 1층, 2층은 고점 대비 40% 풀로 채웠는데, 요거 지금 40% 풀 안 되죠. 한 38% 정도 되죠. 38% 정도 하락했죠. 오케이, 요 반등 인정. 이런 답을 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30%) 35% 대형파크 부르죠. 28층 고층이에요. 고층. 같은 28층 있어요. 같은 28층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8억, 하나는 5억 1,800. 팔자 고치려다 오지게 당했다. 팔자 고치려다 오지게 당했다. 이 팔았는 사람이 이거 높은 가격에 사고 팔았던 사람이 문제지, 제가 좀 삐딱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거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숫자의 흐름만 따라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동 아파트도 30% 정도 하라. 야, 신고가 이야기해라. 빨리 이야기해라. 야, 이거 봐라. 이 신고가가 이게 제대로 된 신고가냐? 이게 제대로 고점이나 한번 찍어봤냐? 넘들 다 오를 때. 네, 이런 모습들. 큰 흐름만 계속 따라가 주셔도, 나중에 혹시라도 집값이 오른다, 뭐 돈을 또 엄청나게 더 풀어가지고 지금 뭐 물가가 오르기나 말기나 긴축 나발 개나 줘버리고 막 우리 가자. 아르헨티나 부럽다. 지난 2년 사이에 물가도 겁나게 올랐지만 주가 지수도 10배가 올랐대요. 주가 10배 올랐대요. 에라이 모르겠다, 가자. 사는 놈만 먹고 사는 놈만 평평 괜찮은 놈들만 살고 나머지는 에라이 모르겠다, 다 버리고 가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소외되지 마시고, 그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소외되지 말고 살 수 있는 방법들 늘 강구는 해두고, 행동을 옮기지 않더라도 늘 강구는 해둘 필요는 있겠더라. 요 가격대 제가 많이 빠지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죠. 왜? 갈아타야 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많이 빠지는 거래 누군가 기회 잡으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조금 할인받지 말고 많이 할인받고 살 수도 있습니다. 거의 너무 많이 빠졌다. 이상하다. 8층인데 40% 이상 빠졌다?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딱 이런데 너무 또 헛물 켜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려고 기다리는 것도 맞지 않더라. 그런 것은 거의 시장에서는 거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비싸고 뭐 어쩌고 하지만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움직이더라. 명지 두산 위브 포세이돈 10층인데요. 고점 대비
40%. 거의 6억을 구경하려고 했던 곳이 3자로. 그 심리적으로는 이 호가 기준으로, 그럼 높았던 가격은 매물 기준으로 안 하고 호가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거 호가 아마 6억 이상이었을 거예요. 호가 기준으로 심리적인 충격은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따질 필요 없더라. 이것저것 세세한 거 다 따지고 하기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럴 필요 없더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제가 방송한 지도 거의 이제 2년이 다 됐죠. 예. 그 기간 동안 살펴보니까 충분히 그렇더라. 이거 봐라. 50% 이상 빠진 듯한 느낌? 예. 직거래. 지나치게 빠진 거. 이상한 거 있더라. 그러면 나중에 이 3억은 또 이야기도 안 합니다. 모 아파트들 예를 들어보면 고점 엄청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들은 가장 높았던 가격만 기억하고 있어요. 떨어졌던 이 가격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이야기가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 요걸 기준으로 다시 기준을 잡아서 이야기할 것인가? 아마 기준을 계속 끊임없이 바꾸면서 그때 대비 올랐잖아 이걸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준을 한 뭐 1980년도로 잡아가지고 야 그때 대비 올랐잖아 자산은 무조건 우상향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더라. 건당거래 대금 빠지고 있고요. 3,000건 이하 빙하기 돈 풀어줘, 규제 풀어줘, 우리 투자자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분위기 멍석 깔아줘도 왜 안 움직이죠?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왜 주춤하죠? 특례도 풀어주고 특례빨로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 나오고 쫄아서 움직이는 사람까지 같이 움직이고 아마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 집값은 더 큰 폭으로 반등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세 또 일부 반등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리의 힘을 이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